네, 제2부 3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부 3주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2부 제4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2부 제3주제 좌절의 문학에서 혁신과 글로벌 문학으로. 이 논문은 제가 쓴 논문이 아니고 제가 발표하는 논문입니다.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번역한 김상호 교수님께서 요약해 주셔서 제가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은 과거 정권의 대외 발전이나 침략의 기지이자 발판으로 자기 공간의 자율성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만인들은 과거 외래 정권이 노예처럼 맘대로 부려먹던 그런 대상이었죠. 대만인들은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한 적이 없었기에 이 논문은 대만에서 가장 먼저 출간된 책 예스타오의 대만 문학사를 중심으로 기술한 겁니다. 먼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300에서 400여 년 전에 문헌 시문을 해석한 고전문학, 두 번째로 1895년, 1945년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의 대만 문학, 그리고 해방 이후 1946년 국민당 정부의 현대문학 시기, 이 셋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제 시기의 문학과 일제 통치로부터 벗어난 시기 대만 문학의 총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건국한 뒤 중국어를 중심으로 한 전후 문학은 통치 초기, 곧 228년 전후의 문학, 그리고 1950년 계엄이 시작된 뒤 10년을 한 주기로 분류한 대만의 현대문학, 즉 반공문학, 현대문학, 향토문학으로부터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민족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발표는 해방 이후의 문학사 고찰을 중심으로 두되 대만 문학의 범위 문제와 중국, 일본, 세계 문학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곧 일제시대의 문학, 그리고 대만 정부의 문학, 그리고 대만 정부 이후의 세계 문학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단계의 문학을 연구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1940년대, 1950년대의 대만 문학입니다. 1945년 10월 25일 대만 행정장관 관공서가 정식으로 결성이 됐고 1949년 12월 7일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해 오면서 대만 문학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통치로부터 중국 대륙과 50년 4개월간 떨어져 있던 대만과
대만 동포들은 다시 조국의 품으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대만 민중의 조국에는 광복 당시 전례 없었던 환희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방 이후 환호의 문학이 1940년대, 50년 문학이네요. 이어서 1960년대, 70년대의 대외 문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1930년대, 40년대 대륙문학을 개성할 수가 없었고 토지와 결합할 방법도 없게 되자 부득이 구미 현대문학의 흐름을 대량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외래문학의 기초하에 그들만의 문학 왕국을 건설했지만 그들은 마침 위리화가 말했던 것처럼 그저 뿌리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대만문예라고 하는 잡지와 삿갓이라고 하는 두 잡지, 이 두 잡지가 대만 본토 성향이 강한 간행물로 대만 신문학운동을 계승한 전통정신을 엿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두 잡지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대만 본토 현실 및 사회 관점의 문학에 치중한 나머지 약간의 폐단도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대만 문학입니다. 작가의 무력감과 이상주의의 좌절은 80년대의 작가로 하여금 서로 관련되는 듯 하면서도 빗나가는 두 갈래의 노선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일부분의 본질을 파악한 사명감과 역사의식을 가진 작가는 언론 자유의 확대에 따라 정치소설과 정치시의 영역을 개척하면서 정치적 금기 사항을 과감하게 타파해 나가는 작품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40년대, 50년대의 어두움과 황폐했던 정치 환경에 뿌리를 두고 용감하게 정치적으로 박해받았던 현실을 들추어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8, 90년대의 문학적 특성입니다. 비교적 최근으로 불릴 수 있는 2000년대 이후의 대만 문학입니다. 2000년대 이후 대만 문학은 문화 논술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제를 문학 형태로 특수한 기교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고 층층이 펼쳐나간 내용과 기교가 서로 호응하고 있는 창작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심지어 인터넷 공간에서의 문학이나 그래픽, 인터넷상에서 젊은이들의 현대 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2022년 오늘날 그들 대만 문학의 본성은 사실 중국에서도 찾을 수 없고 일본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역사적 상황 하에서 발전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문학은 앞으로
나아갈 길, 즉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문학의 패러다임을 짜 나아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대만 문학이 가지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대만 문학, 한국 문학 스스로 자기 것을 챙기면서 세계화에 호응해 나아가는 독특한 문학 세계를 갖춰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략하게 살펴봤습니다만 사실은 이 대만 문학사는 김상호 교수님이 책 한 권으로 번역해 내신 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자료집으로 나와 있는 요약만으로도 충분히 대만 문학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논문은 이런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대만 문학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세정 선생님의 토론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기순 선생님의 논문에 대한 토론자를 맡은 한세정입니다. 최기순 선생님의 자절의 문학에서 혁신과 글로벌 문학으로 대만 문학상 개괄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고찰한 에스타요의 책은 최초로 대만 문학상을 서술한 책이라는 점에서 대만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방대한 분량의 에스타요의 대만 문학사를 일목요연하게 개괄하며 대만 문학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대만 문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저는 미흡하나마 통시적으로 대만 문학사를 이해할 수 있었고 연구자로서 깊은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만 문학 전공자가 아닌 제가 선생님의 글을 읽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을 묻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쓴 논문을 읽으며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감내하며 문학적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서도 대만 문학의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했던 대만 문인들의 노력이 정말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소설 창작과 더불어 오랫동안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셨던 선생님께 이러한 대만 문학사의 특징은 여타의 외국 문학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설가와 교육자로서 선생님께서 대만 문학사 가운데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던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논문을 읽으며 저는 대만의 신문학사를 관통해온 주요 논점 중 하나가 어떠한 창작 언어로 대만 문학을 창작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맞닿아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신지식인이 사용한 백화문을 사용하자는 장원진의 주장과 민중의 언어인 대만어를 토대로 향토문학을 구축하자는 항주의 논점으로 크게 대변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930년대 중국어 사용을 금지시켰던 일본의 압력 속에서 일본어로 창작 언어를 선택했지만 내용면에서는 항일의 정신을 보여준 대만 문학을 창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지점들은 대만 특유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 속에서 배태된 창작 언어에 대한 대만 문인들의 고뇌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저는 대만 문인들의 창작 언어와 관련된 이러한 모색 과정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만처럼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했던 1930년대 중반 조선문단에서도 조선문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자담이나 비평 등에서 창작 언어 문제가 뜨겁고 화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조선 문인들의 상당수는 조선어인 한글로 문학을 참석해야 한다고 주창하면서도 조선과 같은 식민지 시인이었던 아일랜드의 예이츠와 인도의 타고르가 민족어가 아닌 타국의 언어로 창작한 문학을 각각 아일랜드 문학과 인도 문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는 타국의 언어로 쓰여진 이들의 문학을 해당 나라의 고유한 문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사상 및 내용 면에서 자국의 특수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민족의 고유성을 지닌 독자적 문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점으로 양분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학을 규정할 때 대만처럼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겪은 국가의 경우 창작 언어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앞으로 대만 문학의 방향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지금에 이르는 대만 문학은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자율성을 얻으며 다원적인 양상으로 다채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글을 마무리하시면서 대만 문학의 대만 본토화와 토속화 그리고 주체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계속 교류를 하며 글로벌화된 작품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을 밝히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발표와 토론문 잘 들었습니다. 한세정 선생님께서 줄곧 저한테 질문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실은 김상호 교수님께서 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공통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즉 대만 문학과 한국 문학 같이 일제 강점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사실 우리 한국 문학에서도 이 문제는 아직 명쾌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만 문학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지 그 점이 사실은 궁금하다는 것을 한 선생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종합 토론 시간에 김상호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3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